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 경제주치의 여러분의 다정한 경제학 교수 백설입니다.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 열어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죠? 며칠 동안 파랗게 질려있던 화면이 오늘은 시뻘건 빨간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을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어제보다 무려 9% 가까이 획 뛰어 올랐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1%가 넘게 솟구쳤습니다. 코스피 전체도 5%가 훌쩍 넘게 올랐으니 장바구니에서 물건들이 갑자기 다시 살아 뛰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솔직히 마냥 기쁘기만 하신 분들만 계실까요? 분명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고 나는 무서워서 지난주에 다 팔아버렸는데 하고 속이 쓰리신 분, 그러면 그렇지 역시 오르네,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왕창 사야 하나 하고 또 마음이 들썩이시는 분, 이 두 분이 바로 오늘 백설 교수가 꼭 붙잡고 이야기를 나눠 드려야 할 분들이에요. 오늘은 지난 며칠간의 숨막히는 폭락과 오늘의 통 큰 반등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안에 숨어있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함정은 무엇인지까지 우리 손자 손녀부터 팔순 어르신까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싹 다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먼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2026년 3월 4일 수요일, 그리고 바로 어제 3월 9일 월요일, 딱 일주일 사이에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무려 2번이나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치면 잠깐 다들 숨 한번 고르고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하고 거래를 통째로 20분 동안 강제로 멈춰버리는 안전장치예요. 이게 일주일 안에 2번이나 터졌으니 얼마나 시장이 난리가 났는지 느껴지시죠? 이유는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었어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기름이 지나다니는 바닷길,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졌고, 그 바람에 국제 기름값이 한 달 사이에 무려 36%나 치솟아 버렸습니다. 그 공포가 주식시장을 덮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고 언급하자마자 꽉 막혔던 공기가 한 번에 빠져나가듯 시장이 탁 튕겨 오른 거예요. 여기서 제가 고무줄 하나를 떠올려 주셨으면 해요. 고무줄을 손으로 잡고 힘껏 아래로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손을 놓는 순간 위로 튀어 오르는 힘도 엄청나게 강해지잖아요. 주식시장도 정확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좋은 주식을 헐값에 마구 내던질수록 이 고무줄은 아래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씩 솟구친 것, 바로 그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탁 하고 손을 놓은 순간이었답니다. 네, 교수님. 네, 그런데 잠깐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기름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기름값이 오르면 왜 반도체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이번 폭락의 가장 중요한 숨겨진 비밀이랍니다. 반도체 공장은요, 하루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해요. 잠깐이라도 멈추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던 아주 얇고 정밀한 반도체 소자들이 다 쓸모없게 망가져 버리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공장을 쉬지 않고 돌리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각사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혼자 한 해의 전기와 가스 요금으로 내는 돈이 무려 3조 2,600억 원이에요.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두 회사가 1년에 전기세만 4조 4천억 원 이상을 냅니다. 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들은 가스와 기름을 태워서 만드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뛰면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비용이 덩달아 껑충 뛰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전력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손해를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기업들한테 받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려버려요. 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연료비가 폭등했을 때 이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무려 47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 뼈아픈 경험 이후로 이제는 기름값이 오르면은 전기요금도 훨씬 더 빠르게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이걸 우리 동네 빵집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서 30년째 맛있는 소보로빵을 구업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값이나 팥값은 그대로인데 빵을 굽는 오븐을 돌리는 전기세가 한 달에 갑자기 2배로 껑충 뛰어버렸어요. 빵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은 사장님이 가져가는 이익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제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제 반도체 기술력이 뛰어나도 반도체 수요가 있어도
공장 전기세가 수천억 원씩 늘어나면 회사가 벌어가는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외국의 똑똑한 투자자들이 이 계산을 재빠르게 해버리고 주식을 내다 판 것이 이번 폭락에 숨겨진 도화선이었답니다. 뉴스에서는 기름값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고 한 줄로 끝냈지만 그 한 줄 안에 기름값 화살표, 발전 비용 화살표, 전기요금 화살표, 공장 원가 화살표, 회사 이익 화살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6단계짜리 도미노가 숨어 있었던 거랍니다. 자, 이번에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터지니까 요즘 뉴스와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주식 역사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경우를 전부 모아서 분석해 봤더니 딱 평균 30이 거래일, 그러니까 약 6에서 7주가 지나면 주가가 평균 10% 가까이 다시 올랐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가가 이익 대비 얼마나 싼지를 나타내는 PER이라는 숫자가 고작 8배예요. 코로나 때 바닥을 쳤을 때보다도 더 싼 역대급 박앤세일 가격이에요. 어때요? 이 말 들으시니까 당장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주식을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저도 처음에 이 숫자를 봤을 때 이거 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달콤한 숫자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백설 교수가 찬찬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 30이 일은 평균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성적 평균 계산해 보신 거 기억하시죠? 한 번은 100점, 한 번은 0점을 맞았어도 평균은 50점이잖아요. 서킷 브레이커 이후 반등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 때는 딱 5일 만에 훌쩍 올랐지만 어떤 위기 때는 회복하는데 1년 넘게 걸리기도 했어요. 2000년 인터넷 버블이 터졌을 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는 1년 내내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이 모든 경우를 다 더해서 나눈 게 평균 30이 1이에요. 한 달만 버티면 무조건 오른다고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함정, PER 8배도 마법의 숫자가 아니에요. PER이라는 게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치킨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가 1년에 순수하게 1000만 원을 번다고 해봐요. 그 가게를 8천만 원에 살 수 있다면 PER이 8배인 거예요. 8년 동안 번 돈을 모으면 가게 값을 뽑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싸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부터 그 치킨 가게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서 손님이 확 줄어버려 1년에 500만 원밖에 못 벌게 된다면요, 8천만 원에 산 가게는 이제 PER이 16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싸 보였던 가게가 갑자기 비싸진 거죠.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은 경기에 따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해요. 지금 PER이 8배라고 싸 보여도 내년 이익이 줄어들면 그 숫자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이 통계들은 좋은 기업을 무섭다고 헐값에 팔지는 말자는 교훈을 주는 것이지 지금 빚을 내서라도 더 많이 사야 해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가 폭락장을 맞은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처럼 다시 오르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해요. 네, 동네에서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을 생각해봐요. 네, 두 분이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분은 오랫동안 모은 내 돈 1000만 원으로 재료를 떼어다 장사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분은 내 돈은 500만 원밖에 없는데 은행에서 5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어치 재료를 떼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손님이 뚝 끊겼어요. 첫 번째 분은요, 창고에 재료를 쌓아두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내 돈으로 샀으니 시간이 내 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분은요, 은행에서 빌린 돈에 갚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비가 계속 오더라도 재료가 싸게라도 팔리지 않으면 빌린 돈을 못 갚아요. 결국 원가 이하로 떨이처럼 팔아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자, 금융투자협회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금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사람들의 빚, 즉 신용거래 융자 장호가 무려 32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그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이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담보가 부족해졌으니 당장 돈 갚아요 하면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장 싼 값에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려요. 이걸 반대매매라고 해요. 실제로 금융투자협회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하루에만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된 금액이 무려 824억 원이에요. 2023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예요. 게다가 이건 미수거래 반대매매만 집계한 숫자고 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오늘처럼 주가가 반등해도 이미 며칠 전 폭락장에서 주식이 강제로 팔려나간 분들은 그 반등을 구경도 못하게 됩니다.
고무줄이 위로 탁 튀어 오르는 그 짜릿한 순간에 이미 경기장 밖으로 쫓겨나 있는 거예요. 824억 원만큼의 분들이 오늘 이 반등을 눈뜨고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시장이 급반등한 직접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기름값이 잡힐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앞으로 방향은 크게 그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길은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기름값이 실제로 안정되는 경우에요. 국제 기름값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지금 배럴당 93달러 정도인데 이게 90달러 아래로 3일 연속 내려온다면 진짜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오늘의 반등이 단순한 하루짜리 반짝 반등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길은 협상이 무산되거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기름값이 계속 100달러 이상에서 유지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압박이 지속되고 경기도 나빠지는 더 긴 싸움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날짜가 두 개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인 3월 12일에는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료되는 날이라 시장이 또 요동칠 수 있어요. 그리고 3월 19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쉽게 말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날이에요. 자,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면 전 세계 돈이 주식 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네, 동결이면은 현재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두 날짜는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마무리예요. 백설 교수가 우리 동네 그 주치의처럼 처방전을 딱 세 가지로 써드릴게요. 첫 번째 처방, 엉덩이를 무겁게 앉혀 두세요. 여윳돈으로 삼성전자나 우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파란불이 들어왔다라고 허둥지둥 파시면 안 돼요. 오늘처럼 고무줄이 탁 튀어 오르는 날을 놓치면 30년치 수익의 대부분을 날릴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우셨잖아요. 좋은 기업은 오늘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납니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처방, 빚은 지금 당장 줄이세요. 마이너스 통장이나 증권사 빚을 당겨 쓰셨다면 오늘 반등으로 숨통이 좀 트인 이 기회에 빚부터 줄이세요. 오늘 오른 게 아까워도 빚이 있는 분한테 폭락장은 언제나 두 배로 무섭습니다. 빚은 시간을 빼앗아요. 기다릴 시간, 버틸 시간을 빚이 먹어버린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처방, 현금 30%는 지갑 속에 꼭 쥐고 계세요. 혹시 모를 또 다른 변동성에 대비해서 전체 투자금 중 3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이 현금이 바로 나중에 시장이 정말 바닥을 칠 때 폭탄 세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주워 담을 수 있는 든든한 장바구니입니다. 장바구니에 돈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세일을 해도 구경만 해야 하잖아요. 어. 자, 이제 백설 교수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기름값 이야기, 반대매매 이야기, 서킷 브레이커 이야기를 잔뜩 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업황의 우량주를 가져라. 이게 전부예요. 자,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두시면 앞으로 이 어떤 폭락이 와도 어떤 무서운 뉴스가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지 역사가 증명해 드릴게요. 필름 카메라 시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밤 엄마 아빠가 카메라에 필름을 갈아 끼우시던 거 기억하세요? 자, 그 시절 전 세계 사진 필름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네, 바로 미국의 그 코닥이라는 회사예요. 한때 미국 필름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였어요. 9명 중 9명이 코닥 필름을 쓴 거예요. 코닥이라는 이름이 곧 카메라의 대명사였어요. 그 시절 코닥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최고의 우량주였겠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누구나 주머니 속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게 됐어요. 필름을 살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코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2년에 파산했습니다. 133년 역사의 세계 최고 우량 기업이 세상의 흐름을 놓친 순간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코닥이 나쁜 회사였나요? 아니에요. 자, 경영진이 멍청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코닥은 1975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직접 발명한 회사예요. 그런데 필름 사업에 엄청난 수익이 아까워서 자기들이 만든 디지털 카메라를 창고에 가둬 버렸어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도 지금 당장 벌고 있는 돈이 아까워서 흐름을 거슬렀다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상의 흐름을 탄 회사들이요.
지금 전 세계는 AI 전쟁 중이에요. 챗GPT, 구글 AI, 테슬라 자율주행, 스마트폰 AI 비서. 이 모든 AI가 작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 메모리가 필요해요. 특히 HBM이라고 부르는 고성능 메모리가 없으면 AI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 AI 기업들이 이 메모리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사실상 두 곳이에요.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의 절반이 넘어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고의 AI 기업들이 제발 우리한테 먼저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가장 원하는 것을 만드는 업황이에요. 반면 한때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라고 불리던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LG화학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고 화학업계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던 회사예요. 한때 주가가 1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고점에서 무려 70%나 떨어진 채 5년째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소기업 얘기가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 누구나 아는 대기업 LG화학 이야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붐이 꺼지고 석유화학 업황이 바닥을 기면서 그 회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회사가 파는 물건을 사주는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카카오는 어떤가요? 2021년에 주가가 17만 원을 찍으면서 이제 카카오가 한국의 구글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죠. 그때 카카오는 망할 리 없는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야 라고 믿고 은퇴 자금을 넣으신 분들 지금도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메신저와 인터넷 광고라는 사업만으로는 AI가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앞서 나가기가 벅찼던 거예요.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 동네에 세 개의 가게가 있어요. 첫 번째는 30년 전통의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이에요.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성실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넷플릭스가 나온 세상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두 번째는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던 스마트폰 액세서리 가게예요. 한때 문 앞에 줄이 섰지만 지금은 다들 쿠팡에서 사니까 손님이 뚝 끊겼죠. 세 번째는 최근에 생긴 AI 전문 교육 학원이에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건물도 후져요. 그런데 문 열기도 전부터 등록 대기 줄이 길어요. 왜냐고요? 지금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니까요. 투자도 똑같아요. 사장님이 착하고 역사가 길고 이름이 유명하다고 해서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번 폭락에서도 오늘처럼 강하게 튀어오른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이 두 회사가 단순히 크고 유명한 우량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 세계 AI 혁명의 핵심 부품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업황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자, 기름값이 오르면 잠깐 주가가 흔들려요. 전쟁이 터지면 외국인이 팔고 나가요. 그래도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반도체는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세상이 계속 원할 거예요. 그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두 회사의 주가는 폭풍이 지나가면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백설 교수가 드리는 마지막 숙제예요. 지금 내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 질문을 딱 하나만 던져보세요. 이 회사가 만드는 것을 지금 세상이 정말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식만이 폭락장에서 버텨도 되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그 주식이야말로 오늘의 공포가 내일의 기회가 되는 진짜 우량주랍니다. 고무줄은 당겨질수록 더 세게 튀어오릅니다. 공포가 클수록 기회도 크게 숨어 있어요. 그 기회를 잡으려면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회사를 내 돈으로 오래 들고 있기. 빚 없이 버티는 사람이 결국 웃는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저 백설 교수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릴 아주 쉽고 달콤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빚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투자 하세요. 안녕!